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역사에서 건진 회계는 10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동방무역 편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무역 중에서도 제1화, 회계 아버지는 과연 누구인가 얘기입니다. 동방무역은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인가? 궁금하시죠? 회계 아버지 얘기하기 전에 회계 탄생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종교적, 억압적 지배가 풀린 시대, 즉 한 13세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중세가 무너진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장원이란 제도가, 장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큰 마을이죠. 근데 그 마을 안에는 로우드라는 그 군주가 있고 그 밑에는 농노, 노예들이죠. 노예들이 있어서 그 자급자족을 하면서 동시에 물물교환으로 생활을 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유농, 계약농들이 나타납니다. 즉 장원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이제 풀려난 농노들이 자유농민이 되고 계약농민이 되죠. 또 하나 간해수공업이 발달하고요. 드디어 이제 물물교환이 끝나니까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상인들이 등장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게 13세기 중세의 끝자락에 일어납니다. 회계 발달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본화의 주제로 넘어가서 회계는 누가 만들었는가? 제가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책에서 딴 만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콘 대리가 이제 뭐 한 4, 5년 된 회계 경리과 직원 중에 조금 고참이죠. 신입이 들어왔어요. 신입한테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신입, 경제학의 아버지는 누구야? 그랬더니 아담 스미스요. 물리학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뉴턴이요. 바로 대답하죠. 특히 여기 보면 사과 그림이 있네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콘데리가 얘기합니다. 그럼 회계학의 아버지는 모르는 거죠. 회계학의 아버지 누구죠? 남영호 교수님 저를 찾고 있어요. 우리 회인이가 제 제자인가 봅니다. 누구죠? 글쎄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교과서 1장에 보면은 루카 빠찌오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루카 빠찌오리가 누구냐 살펴보니까요. 루카 빠찌오리는요. 이렇게 근엄하게 생긴 분인데요. 이탈리아의 수학자이면서 동시에 수도사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도사의 옷을 입고 있고 수학을 하고 있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들은 회계의 아버지 또는 복식부기의 개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길래? 이분은요, 산술, 기하, 비교 및 비례의 개요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회계, 특히 이탈리아에서 사용되고 있던 장부 기록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회계란 단어는 없었겠죠. 루카 파찌올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1994년에 이분 책을 내신 지, 수학책을 내신 지 500주년을 기념한 우표를 만들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분은 당시에 석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르네상스인이라고 부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교류가 있었다고 문헌에 나옵니다. 이분이 연락을 해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은 책담에 유명하신 분인데 복식부기와는 거리가 멀지요. 수도사가 복식부기를 사용했다? 좀 이상하죠? 그 대신 이제 복식부기를 최초로 정리한 책의 저자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회계 아버지는 누군가? 회계의 아버지. 제 생각에는 베네치아의 상인들 같습니다. 13세기경부터 복식,
왼쪽, 오른쪽으로 장부를 기록했고 이 왼쪽, 오른쪽 장부 기록을 우리가 복식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제 대답인데 틀린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꼬리를 무는 질문들. 첫 번째, 왜 두 쪽을 사용했을까? 왼쪽, 오른쪽. 세 쪽, 네 쪽, 열 쪽. 두 번째 질문은요. 그래, 왼쪽, 오른쪽으로 기록하는 게 어떻게 복식북이란 제도로 바뀌었을까? 세 번째, 복식으로 기록해서 장부를 만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대체도표란 걸로 발전했을까? 마지막으로요.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에서 사용했던 사계치부법, 우리가 흔히 송도 사계치부법 또는 개성북이라 그러죠. 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기서 사계라는 거는 장부를 기록하는 데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인. 주는 것, 받는 것,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치부라는 게 뜻이 뭐예요? 부, 재산이라는 뜻이죠. 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을 관리하는 법. 개성북이가 과연 복식북이랑 연관이 있을까? 예, 어떤 학자들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성북이는 발전하질 못했습니다. 단지 조선시대에 개성북이를 이용해서 쓴 장부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갖고 연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연관성은 모르지만 아마 관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북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어쩌다 장부기입이 왼쪽 오른쪽으로 됐을까, 즉 복식으로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화 중세 끝자락 동방의 물건이 들어오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